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정수환입니다. 네, 어, 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생성형 AI 기술 트렌드에 대한 것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서비스들을 확산해 나가는 것들에 대한 의견 혹은 글로벌 컨설팅 업체 나왔던 리포트들 위주로 좀 내용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챗GPT가 나온 지 2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전 11월 30일에 나왔고요. 그 이후에 엄청난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시작은 단순하게 챗봇을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궁금했던 것들을 묻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성형 AI 챗GPT가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은 기존에 내가 알고 싶었던 것들을 정확하게 검색하는 것들에 엄청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이 좀 달랐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시작은 이렇게 검색에 대한 것들 내 궁금한 걸 잘 알게 되었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저희가 단순하게 그 생성형 그 텍스트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멀티 모달리티를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눈과 귀와 입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검색하거나 인터랙티브하게 대화할 수 있는 형태가 현재는 구현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에서 이제 멀티 모달리티 쪽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네, 앞서 잠깐 이제 멀티 모달리티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뭐 저 행사장 앞에도 이미지 합성에 대한 사진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아까 잠깐 찍어보긴 했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If you plan to go for a run and you don't have enough time to do a full run,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방금 전에 오른쪽 화면에 잠깐 흑인 남성이 이제 이야기했던 것들을 보이실 수 있는데요. 올해 4월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했던 데모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하나를 주고 텍스트만 주면 실제로 이미지상에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사람이 정말 대화하는 것처럼 눈이든 표정이든 입모양에 대한 것들을 다 자동으로 합성을 해주는 형태의 데모들을 보여줬었고요. 지금 if you plan to go for a run,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제 왼쪽 상단에 있는 것들은 런웨이나 메타에 대한 것들인데요. 텍스트 비디오라 그래서 이제 내가 요청했던 것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들도 출시했었고 왼쪽 하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라이브 스트림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인터랙티브하게 대화할 수 있는 형태를 다 인지하고 음성에 대한 것들 혹은 영상에 대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면서 인지하고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들을 데모 형태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내년에 AI 에이전트로 가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기존의 웹이나 모바일 앱에서 했던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이제 많은 그 어플리케이션에서만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디바이스 형태로 많이 확대되는 나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러한 움직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나 아직은 이 모바일 단말기나 일부 단말기에서 처리하기에는 반도체에 대한 이슈들도 있어서 실제로 고사양에 대한 AI들이 동작하기엔 좀 어려운 상태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그 개선과 방향성과 혹은 디바이스에 대한 결합들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왼쪽에 보여 있는 이제 화면 자체는 이제 그 로봇과 연결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8월 말부터 BMW 공장에서 실제로 피규어가 오픈 AI 기술을 통해서 동작하는 형태로 현재는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디바이스와 로봇의 결합 로봇에 이제 생성형 AI가 붙어 있는 것들을 내년엔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들 중에 에이전트라는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가트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2025년을 바라보는 전망에서는 에이전트에 대한 확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AI가 저희 아이언맨에서 봤던 자비스처럼 내가 어떤 요청사항을 했을 때 그에 맞춰서 사고를 하고 그에 맞춰서 액션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띠는 것들 에이전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요청을 했을 때 이메일을 작성해 준다, 자동으로 작성해 준다거나 혹은 그 여러 가지 액션들을 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그 올해 초에 이제 그 커그니션 AI라고 해서 실제로 코딩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에이전트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올려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코그니션 AI 같은 경우는 코딩에 특화된 것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로 최근에 이제 10월 말부터는 글로벌 빅테크들인 이제 클로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세일즈포스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마지막 화면은 이제 링크드인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각각 산업 분야에 특화된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컴퓨터 유즈가 공개된 지도 한 3주 정도 됐는데요. 컴퓨터 유즈 같은 경우는 내가 무엇을 요청하면 그에 맞춰서 컴퓨터에 내가 마우스 동작을 하는 것처럼 모든 액션들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디바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SF 영화에서 많이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내가 손을 대지 않았지만 그 해커들이 내 PC에 접근해서 하는 것처럼 뭔가 AI가 모든 것들을 작동할 수 있는 형태들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전트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산업적으로도 많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업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발전 가능성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화면이 이제 구글에서 이제 그 알파폴드를 개발하면서 실제 노벨상까지도 받았던 케이스인데 그 단백질에 대한 구조들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파악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신약 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왼쪽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렉시스 로이어 같은 것들인데요. 이제 법률에 대한 것들이 사람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기에는 엄청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상담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AI 도움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산업에 특화된 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점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 같은 경우는 뭐 생성형 AI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확률값을 계산해서 답을 해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생성형 AI가 학습한 법령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판례에 의한 혹은 기존 사례들에 기반한 것들을 답을 줬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볼 때 사람이 인지하기에 어떤 뭐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한 정성적인 부분들은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화면에 보는 거는 이제 생성형 AI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에 기반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유명한 뉴스페이퍼 기관들이 이제 오픈 AI에게 소송을 한 사례입니다. 오픈 AI나 구글이나 이런 곳들, 구글 같은 곳들이 이제 생성 AI 모델을 만들 때 저작권 확보하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한 것들을 활용한 것들이 있어서 현재는 저작권 소송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부 승소 판결이 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게 저작권을 위배했다 안 했다에 대한 것들하고 좀 다른 개념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생성형 AI를 학습하는 데 있는 저작권에 대한 이슈들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제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들이 있어서 제가 장표들을 가져왔고요. 네,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AI와 같이 맞물려서 나오는 것들 중에 아마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 이제 뭐 반도체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뭐 엑셀레이터 혹은 NPU 혹은 뭐 GPU 여러 가지 용어들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아직 그 글로벌하게 가장 큰 빅플레이어라고 하는 것들은 엔비디아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이외에도 각
AI 서비스라는 각 기관들, 뭐 AWS를 포함하여 구글이나 혹은 오픈AI조차도 본인들의 서비스에 더 적합한 반도체들을 직접 생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트렌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너무 의존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AI 서비스 업체들이 모두 자체 반도체들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자체가 많은 투자와 비용들이 수반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글로벌 빅테크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이제 인텔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생태계들을 같이 협업하고자 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게 그 반도체가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수요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반도체 수요와 더불어서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전력에 대한 이슈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화면에도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표현해두긴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쪽에서도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뭐 나무로 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거나 혹은 이제 그 SMR이라 그래서 이제 소형 원자력에 대한 것들을 구동을 시켜서 이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는 많이 이제 화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더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활한 전력 사용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 중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데이터 센터 안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구동을 하는 것만큼이 전력을 사용하는 양이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력 그 서버를 구동하는 반도체를 구동하는 것들이 한 70, 그리고 실제로 반도체를 쿨링하는 데도 한 20-30% 정도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전력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혹은 전력을 덜 쓰면서 할 수 있는 쿨링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퀴드 쿨링이라고 하는 것들, 액체 기술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아마 기사화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뭐 그 데이터 센터를 물속에 넣었다라고 했던 기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AI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앞서 그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많은 부분들에 있어 많은 변화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에 있어 있는 것들도 있지만 우려할 부분들 혹은 주의해야 할 부분들도 명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AI 세이프티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네, 사실 제가 이 장표는 뭐 한 달 9월 달부터 좀 사용했던 장표이긴 한데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좀 부적절할 수도 있긴 하다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만든 곳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서비스했던 이제 그록이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이미지를 생성해줬던 그 밈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AI에게 이 트럼프에 대한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려줘라고 했을 때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이렇듯 내가 무엇을 요청하면 잘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해당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이제 리마인드를 드리고자 제가 장표를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이 사실 이제 지난주에 끝나긴 했지만 올해 8월 달에 이례적으로 오픈AI에서 특정 계정을 하나 이용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해당 계정을 통해서 미국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텍스트들을 많이 생성했다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 계정에 대해서 이용 정지를 요청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뭐 의례적으로 언론에 홍보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생성형 AI가 많은 것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누가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앞에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하게 많은 거버넌스들을 지켜나가자 혹은 만들어가자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AI 거버넌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서도 이제 그 산업부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오갔었는데요.
이제 유엔 산하 기구 안에 이제 그 AI 관련된 기구들에 대한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거 유엔 기구를 한국에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AI 기구 그 유엔 산하 기관 안에 AI 전문된 기구들이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이렇게 유엔에서 AI 기구까지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AI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향력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미래 트렌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죄송합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에이전트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많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제 알파센스나 혹은 세일즈포스, 링크드인 사례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제 각 산업 분야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는 AI들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산업에 특화된 에이전트 AI들이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하나의 유니버스 모델이 만들어져서 이게 다 해주면 엄청 편하겠지만 그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특화된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그 데이터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오염이나 혹은 편향성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산업에 특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산업에 특화된 에이전트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좀 빨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시간을 제가 좀 트랙을 못 해가지고,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혹시 요거 하나 플레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여기. 네. 제가 요새 네,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요새 그 정년이를 좀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이제 정년이에서 이제 뭐 추장가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림도 못 그리고 노래를 못 하는데 제가 지금 위에 화면에 보이는 프롬프트만으로 저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지금 방금 잠깐 들려드렸던 노래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이제 AI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가져왔고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한계점들을 많이 이제 개혁할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이 이제 미드저니로 제가 이미지 만든 거고 왼쪽이 지금 방금 들으셨던 수노를 통해서 음악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멀티모달리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뭐 이미지든 뭐 영상이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클로버 X에 대한 또 네이버에서 만든 클로버 X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미지를 주고 해당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뭐 국보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면서 이제 이 해당 내용들이 무엇인지 잘 인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얼마 전에 국가 행사 기관에서 이제 저런 이미지에 대한 것들이 잘 안 됐다라고 했던 것들이 있어서 제가 네이버의 클로버 X는 잘 되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자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들은 실제로 어떤 이미지 내에서 이제 내가 원하지 않은 그림들을 쉽게 삭제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상에 있는 뭐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문건이나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삭제하고 삭제했던 그 위치 안에 해당 배경들하고 유사한 형태의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멀티 모달리티가 앞으로 더 많이 이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앞서 이제 에이전트나 혹은 멀티모달리티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에는 각 산업 분야들로 더 많이 확대돼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나 물류 혹은 국방 등 같이 여러 분야들 더 많이 확대되어 나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팩트 시트라고 해서 제가 표현하긴 했지만 미국 백악관에서 10월 말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한 것인데요. AI를 통해서 국가 안보들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그 안보 백서라고 하는 것들을 서명을 하면 했는데 그 내용 안에는 AI를 활용해서 국가 안보에 대한 것들을 많이 더 공고히 지켜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제 기사에서는 이제 뭐 오픈 AI나 다른 기관들을 통해서 이제 미국 중심의 어떤 AI들을 더 많이 경고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사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생산형 AI에 대한 주권을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는지에 대한 것들이 글로벌 관심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 장표가 안 나가는데요. 네, 화면에는 이제 악용되는 몇 가지 악용되는 사례들도 하나 말씀을 다시 추가로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웜 GPT라고 하는 악용되는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저희가 뭐 그 스팸이나 피싱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들이 악용됐던 사례들을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스크립트나 자연스러운 뭐 그 피싱 문자들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악성 코드를 만들어주는 것들도 이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좋게 이루어지다 보니 앞서 설명드렸던 뭐 AI 거버넌스나 혹은 국가 안보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의 우려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보안에 대한 것들 아까 방금 이전 장에 보여드렸던 것들이 이제 악용되는 사례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OWASP라고 하는 그 오픈소스 협회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LLM을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악용되는 사례들 중에서는 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이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픈AI나 혹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개인의 어떤 동의 없이 학습 자료들을 학습했다라고 했다는 사례들이 작년 초에 좀 많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뭐 저희 클로버X나 혹은 챗GPT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것들을 고객의 사용자의 동의 없이 활용하지 못하도록 옵셔널하게 많은 것들을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 정보들에 대한 것들 혹은 이걸 활용하는 데이터들에 대한 것들을 설정들을 잘 체크해 보셔서 이런 위협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점검하는 자세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생태계 확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뭐 공공기관에서 얼마만큼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했던 것들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글로벌 레포트 기관들이 언급하고 있는 수치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뭐 AI를 통해서 뭐 금융권에서 뭐 50% 이상의 어떤 효과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혹은 이게 가운데가 이제 미국 경제연구소인데요. 이제 고객센터 쪽에서는 평균 14% 이상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네, 그 뉴스바이트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이제 경영자들이 어떤 생산형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생성형 AI가 앞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이나 혹은 산업 혹은 거버넌스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전기에 대한 것들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 AI 뭐 거품이다 버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AI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과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엄청 많은 비용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제가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왔었는데요. 뭐 2024년 3분기에도 뭐 10조 정도를 투자하겠다. 28년까지 138조를 투자하겠다 등과 같이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규모를 다 이 GPU나 혹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 나왔던 그 연구 결과들을 제가 그냥
일부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SLLM이 나오면서 구축형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구축형이더라도 사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거에 투자하는 GPU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구축형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아직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해서 시간이 이제 뭐랄까요? 이제 1년에 한 턴어라운드 돌아서 얼마만큼 비용이 투자되는지에 대한 것들, 손익에 대한 것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GPU가 들어갈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이걸 기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들이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성형 AI에 대한 기업의 전략과 전략 수립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제가 우선은 이제 IDC에서 최근에 이제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발표 장표에 보여드린 대다수의 장표들은 생성형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최신 장표들을 위주로 최신 뉴스들 위주로 정보들을 다시 재가공해서 가져온 것들인데요. 아마 지금 해당 장표 IDC 자료도 10월 달에 만든 장표 기준인데요. 국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이미 많이 도입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년이나 2년 사이에 더 많이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초에 이것들을 조사했을 때에는 이용률이 훨씬 더 낮았었는데요. 이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생성형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EY 컨설팅에서 나왔던 이제 어떻게 그러면 AI를 적용해야 돼라는 것들에 대한 수립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또 나온 게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5가지 내용인데요. AI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저렇게 현재 사용 중이다라고 했던 대다수의 기업들은 아마 AI 컨트롤 타워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오너나 기업의 경영자들의 어떤 주도권 하에 이런 것들을 꼭 도입해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도입이 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공공기관이나 많은 기업들을 만나다 보면 경영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걸 통해서 단순한 경영자의 의지뿐만 아니라 이것들에 대한 효과성, 효용성 혹은 앞으로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잘 판단해서 리스크나 ROI나 혹은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유지 케이스들을 잘 정리를 해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두 번째 같은 경우들이 사실 저희 네이버가 되게 잘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들에 지금 다양한 AI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고 혹은 많이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색창에서도 어떤 자연어를 통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 자연을 통해서 어떤 쇼핑이나 혹은 쇼핑을 통해서 어떤 쇼핑에 대한 에코시스템 안에서도 더 많은 기술들이 활용이 되도록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 서비스에 대한 어떤 확장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계신 많은 기관이나 혹은 기업에서도 본인들의 서비스에 어떤 AI를 붙여서 더 많은 생산성 향상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가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트럼프에 대한 총 이미지를 그린 것처럼 여러 가지 윤리적인 측면 혹은 개인정보 아까 학습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포함해서 개인정보나 혹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인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혹은 안전하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 규정에 대한 것들을 잘 점검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인프라가 투자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아와 IITP나 이런 쪽에서도 인력 양성에 대한 인재 양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요. 정부기관에서도 많은 것들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이제 제휴 생태계에 대한 구축 확대인데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이버의 기술들을 네이버만을 위해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SMB 파트너들을 위해서 저희가 해당 기술들을 SMB 파트너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화에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들을 통해서 전체 산업의 생태계들이 많이 확대되어 나가야만 이것들이 좀 더 많은 효과들을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여줬던 것들은 이제 뭐 전문 기관들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확산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아까 유지 케이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반복적인 일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AI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많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가 이제 기술 전문 분야에 대한 융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업별 에이전트가 많이 확산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네이버 혹은 다른 뭐 오픈 AI 혹은 구글이더라도 각 산업 분야에 맞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있고, 혹은 그 산업 분야에 어떤 요구 사항들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생성형 AI 기술들이 기존보다는 더 쉽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들을 현업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사용하시면서 그거를 어떻게 더 많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혹은 생산성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인지를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전문 분야에 대한 융합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래쪽에 기업에 보시면 SI 사업이 아니다,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요거는 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에서 사업 발주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 기존의 SI 사업처럼 어떤 결과물들을 도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많이 띄우시는데, 실제로 해당 서비스가 나온다고 해서 한 번에 뭐 IM의 서비스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 말은 AI라고 하는 것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추가로 모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필요한데, 이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AI를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시지 말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인식해 주시고,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발주나 이런 걸 고민하실 때에도 유지 보수에 대한 것들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정말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건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데이터에 대한 그 가치를 잘 고민해 주시고, 혹은 데이터가 잘 유출되지 않도록 뭐 보안에 대한 것들 신경 쓰셔야 되고, 혹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데이터들이 아날로그 데이터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것들을 디지털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저희보다 더 빠르게 이런 것들 AI 산업들을 육성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디지털 에셋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기업들이 IT의 인터넷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들은 많이 있었지만,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디지털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더 AI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클라우드인데요. AI에 앞서 보여드렸던 뭐 구글이나 엔트로픽 같은 기업들이 엄청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각 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이 이것들을 다 온프렘으로 해서는 사실 커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라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고요. AI와 클라우드에 대한 만남이 오픈 AI와 MS 애저의 만남이기도 했었고, 혹은 여러 가지 지금 구글에서도 진행되는 것들이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AI와 클라우드에 대한 것들은 같이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AI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오신 것으로 인지하고 있어서 많이 사용하시면서 정말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주환 이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딱 한 분 정도만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 요원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예, 딱 시간이 돼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도 예, 그 이사님 보시기에 이제 아까 생성형 AI에 대한 뭐 EY에서 제시한 기업의 어떤 전략 수립 방향성에 대한 5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사실 장표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AI 컨트롤 타워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투자 대비 비용 ROI라고 했던 것들 혹은 그럼 이 기술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유즈 케이스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걸 적용하는 시도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글로벌하게도 많은 국가들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에 대한 역할들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